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제가 기대가 굉장히 컸죠. 왜냐하면은 대선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자유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, 자유주의의 바람의 가장 핵심은 탈국가주의입니다. 제가 가진 사상은. 지금 현재 우리가 국가가 고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. 모든 데 있어서 국가가 개입해서 감독하고 감시하고 규제하고 승인하고 허가하고 이걸 확 줄여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말하자면 자율적 질서에 의해서 우리 세상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, 대한민국 국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, 대한민국 국민은 그럴 만한 잠재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. 처음에는 좀 혼란스럽겠지만 결국은 혁신 역량도 높고 공동체 정신도 강하고 또 성공을 향한 열정도 강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율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유주의의 꿈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이대로 세상이 한번 이렇게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, 들어서자마자 이제 여소야대 정국에 이제 이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 않으면서 발목이 잡히더니 그 다음에는 본질이 아닌 것,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들이 전부인 양 그냥 세상을 다 덮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의 자유주의는 이제 문지방도 못 넘었다. 시도는 했어요. 규제 철폐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탈국가주의의 그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. 하나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겁니다. 규제를 완화함을 해서 국가 권력을 확 줄이고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적인 그 기능을 갖다 더 살리겠다라고 이제 크게 이제 그 그림을 제시를 했고, 또 한편으로는 지방시대의 이력을 선언하면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것을 밀었단 말이에요. 크게 두 개의 이제 축이 돌아가는 겁니다. 돌아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지방시대 그것만 하더라도 발목이 딱 잡힌 게 기구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. 과거에 하나 예를 들면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고 그 지방분권위원회가 있었고 두 개가 있었거든요. 그 두 개가 이 과업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? 일종의 대통령 자문기구고 직속기구인데 그분들 보고 좀 자리를 좀 비켜주고 윤석열과 철학이 맞는 사람들이 그 위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데 이분들이 한 명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 어떡합니까? 새로 위원을 갖다가 임명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그 두 개의 위원회를 없앨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. 그 다음에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법을 갖다가 아예 이제 폐지를 시키는 이제 그 입법을 해야 되죠. 그 폐지시키고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걸 만드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. 1년 반이. 그러니 1년 반 걸리고 나니까 그때는 이미 뭐 국정에 이제 초기 모멘텀이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죠. 규제 완화도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관료조직은 관료조직대로 타성이 있지 않습니까? 게다가 하나 끈끈 하나가 전부 입법사항이고 그게 다 전부 걸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. 두 개의 바퀴를 크게 돌린다고 제가 봤는데 그 두 개의 바퀴가 벌써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고 세월이 1년 반, 2년이 흘러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예 지역 균형 발전이 도대체 이 정부가 하자고 했던가 다 잊어버렸어요, 사람들이. 그 다음에 지방 분권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리고, 규제 완화도 다 잊어버리고, 거기에 지금 당은 당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, 그 사이에 초기에 어떤 그 생각했던 큰 틀이 다 부서져 버린. 그래서 제가 문지방도 못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쉽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방향이라도 좀 틀었으면 했는데 그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조차도 지금 잘 안 보인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어. 그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 자체가 이게 문지방도 못 넘게 막은 겁니다. 꼼짝할 수가 없어요. 우리 사회에 우선 담론 수준이 너무 낮아요. 예를 들어서 진보 보수 다 마찬가지인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말을 35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거의 직접 작성하다시피 한 그 취임사였거든요. 유엔에 가서도 30몇 번을 자유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기반으로 한 소위 국가 간 연대를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. 그 뒤로도 자유를 계속 이야기했고. 그 정도 되면은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가가지고 전통적인 취임사 쓰던 그 취임사 준비위원회가 쓴 그걸 마다하고 직접 저것을 썼을 때는 일단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? 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
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쳐야 되는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거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이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죠. 그런데 취임사 나오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무슨 뭐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. 그게 야당의 비판이었어요. 그게 진보 진영의 비판이었고요. 그걸 보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 실력이면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한국의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. 고민도 없었고. 대통령이 자유주의로 가자고 했을 때는 그 자유주의의 틀 속에는 자유라는 틀 속에서 내가 시장에 이만한 기능을 주고 공동체에 이만큼 기능을 주고 지역사회에 이만큼 기능을 주니까 그거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보수는 더하단 말이에요. 대통령이 자유주의에 관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소위 저쪽에서는 뭘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소위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공주의에 입각한 반공주의로서의 자유주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고요. 개인의 자유권의 확대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또 이야기가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 담론 수준이 워낙에 낮으니까 이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고 정치적인 논쟁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그게 더 답답한 거예요, 제가. 더 답답한 거예요. 제가 당에 대해서도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.